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제 오늘 목을 많이 썼더니 방금 자다 일어난 목소리 같은 느낌이 조금 있지만 네, 오늘은 빠르게 한누리대로님 생존신고부터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제목 생존신고 이사하느라 고생하셨어요. 네, 내용 안녕하세요. 펜팔친구 희미님 출장은 다행히 별일 없이 잘 다녀왔어요. 후기 보내려 했는데 저도 돌아와 보니 밀린 글들을 처리하느라 숨 돌릴 틈도 없었네요. 그동안 희미님도 날도 더운데 셀프 이사하시면서 고생이 말이 아니셨나봐요. 그래도 언니랑 집이 가까워지셨다니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더 정착하시면 소소한 동네 소개도 해주세요. 맛집부터 동네 골목 어디가 좋으신지, 코너는 찾으셨는지. 근데 제가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되게 집콕 하는 편이어가지고 동네를 잘 안 돌아다녀요. 그리고 아직까지 동네 코인 노래방은 못 찾았고 이거 봐요. 동네를 돌아다니질 않아요. 지금 최근에는 거의 집, 지하철, 언니 집 이렇게만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네, 동네 코인 노래방도 아직 못 찾았습니다. 저도 현생이 바빠서 방송도 밀려 듣고 있었는데 언급하신 반지하 새빵, 퀴퀴한 일기, 마루는 강쥐 저도 다 보는 웹툰들이어서 오 겹치는 취향 하면서 반가웠어요. 근데 약간 그 그림체들이 다 되게 귀엽고 취향이 비슷하다고 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저는. 희미님은 올해 여름 휴가 가시나요? 저는 가까운 베트남 잠시 다녀오려 해요. 저는 뭐 예나 지금이나 여름 휴가라고 딱히 뭐 가거나 그런 건 없어가지고 뭐 혹시 가족 중에 누가 어디 가자라고 하면 뭐 일정이 맞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혹시 남양 특집 어떠신가요? 제안해봅니다. 취향이 갈릴 수도 있으려나요? 물론 저는 호입니다. 일단 제가 공포 영화 뭐 이런 걸 잘 안 보긴 하는데 그것도 공포라고 다 안 보거나 뭐 그렇지는 않고 제가 그 방법 그 드라마랑 영화는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깜짝 놀래키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그래서 수견이 나오는 심야 괴담에도 안 본 지가 좀 됐어요. 근데 혹시 게스트가 생긴다면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혼자 남양 특집은 못할 것 같아요. 게스트가 생기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영국의 7월입니다. 관광은 할 짬이 없어서 그냥 길거리 샷 뿐이네요. 마지막 궁궐 같은 곳엔 사람들 몰려있는 쪽에 말이랑 근위병이 신기했지만 거리에 말똥 스멜이 아주 엄청났어요. 라고 하시면서 이제 첨부 사진을 몇 개를 보내주셨는데 누가 봐도 되게 외국 거리인 것 같은 굉장히 이국적인 사진들을 몇 장 보내주셨어요. PS, 제 사연은 매번 안 읽어주셔도 돼요. 의도치 않게 저만 너무 희미님 사연 지분을 많이 차지하는 걸까봐 그냥 매번 올려주시는 방송 재미있게 감사히 잘 듣고 있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충분합니다. 하트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왜요? 저는 다 읽고 싶은데요. 자, 그럼 또 빠르게 오늘의 본론인 팟캐스트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공개방송에 다녀온 후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큰일녀 공방은 좀 뭐랄까 되게 장소 자체도 인디밴드 공연장? 요런 곳이어가지고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로 진행이 되어서 중간에 폰도 한 번씩 만지고 네, 테이블에 이렇게 기대기도 하고 그래서 좀 다른 때보다 메모를 좀 많이 해놨다. 그래가지고 의도치 않게 이제 큰일녀 방송이 송출되기 전에 제가 스포를 너무 많이 할까봐 또 나름대로 내용을 스포하지 않는 선에서 말을 해보려고 노력은 할 건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죠? 아마 이번 주 목요일에 큰일녀 방송분이 공개방송 현장 그 녹음분으로 업로드가 될 텐데 스포를 당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목요일 큰일녀의 방송이 업로드가 되고 나면 그거를 듣고 오세요. 물론 공방에 참여를 하셨던 분이나 스포라도 괜찮다, 뭐 혼자 알고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연스럽게 계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분이 오픈되기 전까지는 다들 비밀을 지켜주셔야 돼요. 사실 제일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란 말이야.
그리고 매번 얘기를 하지만 그 해당 팟캐스트 방송분을 듣고 오셔야 제 방송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디 목요일에 큰일녀 방송을 먼저 듣고 오시면 참 좋겠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공개방송 후기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방 시작 시간이 7시 반으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제가 한 6시 40분쯤에 갔더니 짐송님하고 다른 스태프분, 나중에 그 수라님, 만추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민정 포토그래퍼님 하고 같이 이렇게 열심히 공연장 입구 쪽을 세팅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짐송님이 너무 오랜만이기도 하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지금 짐송님은 이 불볕 더위에 반갑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사를 하고 잠깐 이렇게 상황을 봤더니 제가 여기서 삐대고 있을 그게 아닌 거야. 그분들도 너무 신경 쓰여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눈치껏 조금 이따가 올게요 하고 빨리 자리를 떴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저녁을 안 먹은 상태여가지고 밥이나 먹고 오자라고 생각을 하고 길을 나섰는데, 가는 길에 동전 노래방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보니까 한 곡에 500원이라 가지고, 아니 왜 제가 가던 동전 노래방은 전부 1,000원에 3곡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걸 생각하니까 약간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거는 큰일녀 공방을 보기 위한 뭔가 파생 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고 괜찮아가지고 도망가자 하고 니가 싫어를 부르고 나니까 7시가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이제 입장이 가능하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공연장으로 가니까 제가 처음으로 입장을 한 거는 아니었고, 이미 저보다 일찍 오신 분들이 맨 앞자리에 다 앉아 계셔가지고 저는 첫 줄은 바로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입구에서 비욘세님이랑 짐송님께서 입장 진행 스태프를 해주고 계셔가지고 저 또 너무 반가운 거야.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큰일녀 공방에 정말 당당하게 비욘세 티셔츠를 입고 갔는데요. 정말 자연스럽게 혼세님이랑 아이 컨택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혼세님도 비욘세 티셔츠를 입고 계셨으니까 제가 비욘세 티셔츠를 입고 온 거를 알아보시잖아요. 근데 혼세님도 그렇고 짐송님도 그렇고 뭔가 입장 담당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막 길게 대화를 하거나 그러기는 조금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짧은 순간에 저 오늘 한줌 단톡방에서 서머스비를 추천받았는데 혼세님도 서머스비 좋아하시죠? 이러면서 이제 앞에 준비되어 있던 서머스비하고 카스타드를 집어서 이제 자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맥주는 만추님이 좋아하셔가지고 준비하셨고, 아마 같이 먹을 간식이 그때 초코파이, 빅파이, 뭐 커스터드 이런 게 있었는데, 그 간식은 왠지 수라님이 픽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네, 요새 초코파이 좋아하신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음료하고 간식을 챙겨가지고 자리를 잡는데, 사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맨 앞자리가 비어있으면 맨 앞자리에 앉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두 번째 줄에 앉았고, 근데 그 자리가 기둥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기대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기다리는 동안 리허설 하시는 것도 아주 잠깐 이렇게 보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계시는 수라님, 만추님, 혼세님, 짐송님 사진을 다 찍고 싶었는데, 이게 시작 전에 사진을 찍는 거는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 눈에만 이렇게 잘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수라님은 비욘세 공방 때 얼굴만 잠깐 뵙기는 했었는데 뭔가 공식 행사로는 처음 뵙는 거라 가지고 아주 매우 신나고 뭔가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앉아서 이리저리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혼세님이 질문지를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여기에는 뭐를 쓰시고 여기에는 뭐를 쓰시면 돼요 하고 굉장히 자세하고 다정하게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또 이렇게 막상 종이를 받고 나니까 뭐를 써야 될지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종이를 약간 채워야 되는 그런 강박이 있어가지고 정말 구구절절 긴 얘기를 써내고 이제 대기를 하는데 에어컨이 또 너무 세가지고 조금 춥더라고요. 제가 비보쇼 때도 엄청 추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 에어컨을 좀 강하게 트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조금 춥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만추님도 춥다고 그 외투를 좀 챙겨달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또 벌벌 떨면서도 이제 배가 고프니까 카스타드도 이제 먼저 먹고, 이제 짐송님이 과자를 더 드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예, 제가 빅파이도 하나 더 갖다 먹고, 이제 간식을 먹고 조금 대기하니까 이제 슬슬 시작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스크린에서 이제 큰일녀 4주년 축하 영상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팟캐스트에서 목소리로만 알고 있었던 게스트분들의 목소리를 얼굴하고 같이 들으니까 막 뭔가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보통 게스트분들이 나오면 궁금한 분들은 사진을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움직이는 거를 보니까 조금 신기했고, 특히 제가 유서 특집 방송을 했을 때 언급했던 그 나이이즘 박이나 편집장님도 사실 움직이는 거는 처음 뵙는 거여가지고 되게 신기했고, 뭐 맨님, 짐송님, 혼세님은 오프에서 좀 이렇게 몇 번 뵈가지고 그냥 아는 사람이 나오니까 약간 웃겼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아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영상이 끝나고 나서 이제 큰일녀 오프닝 시그널 음악에 맞춰가지고 수라님이랑 만추님이 계단 위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셨는데, 두 분 다 의상이 아주 시원시원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공방을 하시는 소감 같은 거를 얘기를 하시는데, 비욘세님이 축하 영상에서 방학하지 마시고 라고 얘기를 했던 거를 얘기를 하시면서 만추님은 방학을 하고 싶으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빵 터지는 분들은 이제 비욘세 큰일녀 영노자의 이런 방학하지 마라는 그 관계성을 아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전 너무 웃긴 거예요. 최근에 되게 방학을 하고 싶어도 이제 서로를 위해서 방학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방송에서 종종 하셨기 때문에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얘기하시는 도중에 이제 짐송님이 만추님이 드실 맥주랑 그 맥주를 놓을 의자를 하나 갖다 주셨는데, 이게 그 만추님이 앉아 계시는 그 의자에 그 맥주 의자가 발이 걸리게끔 약간 이렇게 의자를 놓고 가셔가지고 저만 불안했나요? 혹시 이제 의자 발이 서로 걸려가지고 맥주가 쏟아질까봐 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저희 친구들끼리 하는 모임이었으면 야, 의자 그거 빼서 다시 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큰일녀 공방을 진행 중이다 보니까 혼자서 계속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무사히 맥주는 쏟아지는 일 없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정해져 있던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수라님이 만드신 것 같은데, 이제 그 스크린에 PPT 화면이 이렇게 탁 떴어요. 그래가지고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포스터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이제 그 순서 같은 게 적혀 있는 화면이 이렇게 떠 있는데, 이제 수라님, 만추님의 진실 혹은 거짓 요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퀴즈 같은 거였는데, 저는 첫 문제만 맞추고 두 번째부터 틀려가지고 선물을 못 받았어요. 네, 그날 준비됐던 선물이 정말 다 평범하지 않았고, 근데 저는 또 다 정말 받고 싶었던 선물이었어요. 네, 정말 하나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수라 만춘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이런 것도 했고, 큰일녀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이것도 했는데, 그때는 제가 한 개를 맞췄거든요. 근데 저하고 같이 맞춘 사람이 총 저를 포함해서 3명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만추님이 한 명을 선정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서 원래 이제 퀴즈로 선물이 준비됐던 거 말고 큰일녀 책갈피를 한 개씩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도 선물 줘요. 막 아니 나 진짜 다 갖고 싶었는데 막 이러면서 혼자 또 소리 없는 아우성을 막 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퀴즈에서 이제 큰일녀 청취수가 200만이 넘었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다들 축하하고 막 박수치고 그랬었는데, 엄청 되게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전에 미리 받았던 질문하고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를 뽑아가지고 읽어보는 코너도 있었는데요. 일단 질문은 대충 기억이 나는 게, 수라, 만춘 두 분이 큰일녀를 같이 못할 정도로 싸운 적이 있나 이거랑, 그리고 수라 만춘님의 내가 제일 잘 나가를 한 번 더 알려달라, 보여달라 그거랑, 그 다음에
큰언니들한테 궁금한 게 없냐 이렇게 물었는데 수라님이 우리 방송 왜 들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답을 해주는 큰언니한테 큰일녀 마그네틱을 5개를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두 분 정도가 뭐 재밌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고 제가 두 분이 너무 달라서 재밌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도 마그네틱이 5개가 왔습니다. 근데 마그네틱은 저 멀리에서부터 이제 박은하 편집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가셨는데 근데 여기선가 갑자기 뭐 파인애플 피자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수라님 저도 파인애플 피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 약간 파인애플 피자 얘기가 나오면 왜 파인애플 피자 찬성파 반대파 이런 투표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지나갔고요. 근데 제가 복숭아는 물복이랑 딱복을 가리지 않고 다 먹입니다. 복숭아는 일단 다 맛있어요. 그리고 큰일녀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제 질문은 진짜로 아무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런지 끝까지 읽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에 그 만추님이 혹시나 놓치는 질문이 있을까봐 한 번 더 이렇게 훑어보셨다고 하셨는데 제 거는 읽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취미부자 만추님한테 어떤 취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만추님이 카포에라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카포에라라고 얘기를 하면 예전에 그 만화책 힙합에서 카포에라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카포에라가 제가 알기로는 그 브라질 전통 무술인데 이게 힙합 댄스에서 약간 상대방을 위협하는 그런 느낌? 약간 아크로바틱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상상 속에 카포에라를 하는 만추님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력이 되게 많이 필요한 운동인 걸로 알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큰일녀를 하면서 제일 좋았던 때가 언제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는 F인 수라님도 T인 만추님도 둘 다 지금이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약간 전부 다 감동을 한 것 같았어. 그리고 이제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코너를 했는데요. 이거는 되게 좋은 취지였어요. 우리가 맨날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라고 말은 하는데 그러면 무슨 큰일 하고 계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경우에 약간 무슨 큰일 하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사소한 거라도 이제 얘기를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의 취지였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에서 발가락 언니랑 각막 언니가 탄생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칭찬을 잘 해준다고 하는 큰언니도 계셨는데 갑자기 막 칭찬을 해달라고 하니까 잠깐 당황하시는 게 너무 웃겼어요. 근데 또 그분이 칭찬을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칭찬 연달아가지고 막 몇 번을 했더니 그 만추님이 갑자기 막 너무 부끄럽다고 이렇게 쪽을 하는 게 너무 귀여웠고 그리고 이제 큰언니들 칭찬도 하나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만추님이 이 모든 그 힘든 일을 다 겪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수라님이 계속 상처를 받으면서도 계속 하는 사람이 강한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또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거 되게 웃겼는데 이제 방송을 들으시다가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이제 수라님이나 만추님을 만났을 때 와 목소리 정말 똑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그럼 같은 사람인데 목소리가 똑같지. 근데 이게 남 얘기 같지 않은 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번에 그 비욘세 공방 끝나고 이제 다 같이 한 줌단 이렇게 막 이동을 하는데 제 방송을 들으신다는 분이 목소리가 정말 똑같아요. 해가지고 진짜 너무 웃긴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목소리를 대리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다 제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생각이 나는 게 그 내가 제일 잘 나가에서 퇴사 내가 제일 잘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7년 동안 8번 이직을 했다고 하셨나? 근데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한 15년 정도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직장을 옮겨 다녔냐. 제가 아마 방송에서 얘기한 데만 해도 한 2, 30군데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차마 제가 제 입으로 그 얘기를 자랑스럽게 이렇게 손들고 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이분보다 더한 분이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차마 모른 척을 했습니다. 프로 이직녀를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이미 제 방송에서 얘기를 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내가 제일 잘 나가 코너에서도 제가 또 너무 글을 아무 생각 없이 막 싸질러가지고
이제 뭐 거의 끝난 것 같다. 또 안 읽어주시겠거니 하고 이제 단념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히미스타님이 보내주셨어요. 이래가지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이름을 다 써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왜 방송에서 사연 소개할 때 누구님이 보내주셨어요 라고 소개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방에서도 당연히 써야 되는 줄 알고 위에다가 히미스타 이렇게 되게 크게 적어가지고 냈는데 저만 이름을 쓴 것 같더라고요. 근데 히미스타님 얘기를 할 때 저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뭘 적었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한 30분? 1시간도 안 된 사이에 기억이 까맣게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만추님이 읽어주시는데 내가 저렇게 적었다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게 읽힌 게 또 너무 좋은 거야. 제가 관종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 제 글 내용이 뭐였냐 하면 뭐 돈도 직장도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대구에서 서울로 그냥 될 대로 되라자 하고 이사 와가지고 그냥 다시 자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내가 되게 제일 잘 나가 뭐 이러면서 앞에 맥락도 없어. 그냥 내가 제일 잘 나가 쓰고 싶었던 거야. 그냥 그렇게 적었는데 이제 수라님 만추님이 서울 생활이 어떻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약간 사투리 팍팍 써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 이사 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인프라가 서울에만 이렇게 몰려있다. 굉장히 그게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 얘기가 이렇게 좀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라님이 워케이션 준비하고 계시는 거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뭔가 또 얘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가시는 게 굉장히 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해외에서 큰일녀를 듣는 분도 계시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까지도 그런 통계는 어디서 보는 건가 싶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제가 팟빵에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제 방송 청취자 분석을 들어가 봤는데 제가 그거는 메모로 또 해놨어요. 성별이 일단 여성이 81%, 남성이 19%. 근데 남자가 제 방송을 왜 이렇게 많이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도 굉장히 남초 방송이 아닌가.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40, 50대 남자가 되게 비중이 컸거든요. 그때는 엄마의 정원이라고 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식물을 기르는 영상 이런 거를 많이 올릴 때라 그랬나 싶기는 한데 팟캐스트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제가 주요 청취 시간을 보니까 보통 제가 방송을 업로드하는 화요일 그 출근 시간대에 점유율이 20%로 제일 높았고 2위가 토요일 낮, 3위가 화요일 낮, 4위가 화요일 업로드 되자마자 새벽에 그리고 5위가 토요일 저녁 이렇더라고요. 화요일이랑 토요일에 제 방송을 많이 들으시나 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일녀에서도 말씀하신 해외 청취자분들이 나도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대한민국이 대부분이에요. 98%였고 오스트레일리아가 2% 있더라고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외 한국어가 그리울 때 이제 한국 라디오를 듣는 분들이 계시다. 요즘에는 이제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이 계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뭐 비보나 이런 데서는 들었는데 제 방송이 그렇게까지 뭐 한국의 그 평균 생활에 맞는 방송인가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제일 잘 나가니까 뭔가 장기자랑 같은 느낌의 이렇게 흐름이 있다가 수라님이 갑자기 장기자랑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만추님이 약간 자기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장기 같은 걸 이렇게 막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끝까지 내가 만추님을 이겨먹겠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3개 중에 2개는 따라 했어요. 근데 마지막 3번째 거를 이렇게 팔을 꼬아서 얼굴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장기자랑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팔씨름 대회가 열렸습니다. 원래 큰일녀 방송에서도 팔씨름을 할 거다라고 미리 예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전 당연히 이제 참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팔씨름 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했는데 생각보다 지원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저만 손 번쩍 들고 근데 일단 그래도 지원자가 5명이 나와서 만추님까지 합해가지고 6명이서 이제 둘둘 짝지어가지고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일단 자기소개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제 옆에 너무 멋진 감독님도 자기 이름만 잠깐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마셨는데 저는 막 되게
항상 그 왜 TMT 말이 많잖아요. 투머치 토커라 가지고 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소개 조금 길게 해도 돼요? 했더니 길게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저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히미스타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최약체 정도로 맨 처음에 빨리 지고 들어오려고 손을 들었는데 다들 세 보이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두려움이 있지만 한번 해보겠다. 네, 뭐 이렇게 길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서 만추님이 약간 웃기셨나봐요. 그래가지고 엄청 반응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좀 은은한 관종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관심 받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계속 언급이 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네, 근데 뭐 결과는 어쨌든 너무 압도적으로 네, 그 감독님한테 한 방에 졌고요. 아, 근데 이번에 또 팔씨름을 하면서 의지를 또 되게 활활 불태운 게 저 진짜 서울 생활이 조금 안정되면 또 이제 너무 더운 시기가 지나가면 제가 2두, 3두 키우기에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제가 가만히 있어도 땀이 너무 많이 나는 상태여가지고 네, 한 가을 정도부터 운동을 다시 갈 건데 네,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공방 때 또 팔씨름 하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근데 제가 진짜 팔씨름 상품 생각하니까 또 너무너무 아쉬운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돈 주고 사기는 조금 애매한데 누가 사주면 되게 잘 쓸 것 같은? 그게 상품이었는데 아 정말 전 진짜 상품이 나올 때마다 너무 아쉬웠어요. 다 가지고 싶었어. 그리고 뭐 얘기하다가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만추님이 우리 큰언니들은 이름이 전부 다 막 발가락 언니, 각막 언니, 빤소공 언니, 주둥아리 언니 막 이렇다고 그러다가 이제 이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오늘 낮에 먹은 음식이랑 옷 색깔을 합치면 인디밴드 이름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뭐 샌드위치 블루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치즈 돈가스 블랙이었습니다. 여기서 되게 자연스럽게 인디밴드의 꿈을 꾸셨던 수라님의 노래까지 이제 들으면서 이게 진행이 너무 진짜 자연스러운 거예요. 노래를 준비하신 과정도 되게 재밌었고 그다음에 코인 노래방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코인 노래방에서 혼자 노는 거를 좋아해요. 하지만 수라님은 관객이 있어야 부른다는 거? 어쨌든 그 수라님이 준비하셨던 노래가 저는 사실 초면이었습니다. 제목도 멜로디도 가사도 다 처음 듣는 노래였는데 그 현장에서 되게 분위기를 타가지고 부를 때는 따라 부를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만추님도 다음에 공방을 하면 기타 연습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뭐 브레이크 댄스를 보여주신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저는 기타 치면서 노래도 해주시고 브레이크 댄스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네, 만추님이 브레이크 댄스를 추셨었다고 해요. 근데 또 그 수라님이 노래 얘기를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뭐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를 듣다가 우셨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도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제가 건사피장을 차량 MP3에다 넣고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듣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 꼭 한 번씩 이렇게 눈물이 싹 맺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전운전 하기 위해서 빨리 이렇게 말리던지, 흘리던지, 막 이렇게 해야 되는 편이긴 한데, 이제 수라님이 갑자기 저한테 14일에 서울 오신 주둥아리 언니도 이 노래 들으면 우실걸요?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또 막 엄청 공감한다는 취지로 막, 저도 그 노래 들어요. 말했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건사피장 한번 부르지 않았었나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여긴가? 아닌가?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여긴가?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불렀던 것 같아요. 저는 요새 도망가자를 들으면 그렇게 울어요. 이제 가사가 지금 딱 내 마음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도망만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씩씩하게 돌아오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자 라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돌아오자 씩씩하게 이렇게 돌아오자는 얘기까지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노래의 흐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라님이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여성 직업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싶다고 하셨고 그리고 프리랜서 권익센터에서 교육기획을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공방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아쉬웠는데 이제 공방에 도움을 주신 박은하 편집장님, 짐송님, 비욘세님 AKA 정원이 어머님
그리고 이민정 포토그래퍼님하고 음향 엔지니어분까지 스태프 소개까지 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다 같이 관객들하고 같이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하고 다 같이 이제 엔딩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방송 천재 비욘세님의 지휘 아래 약간 엔딩 목소리를 다 같이 한 번 더 따고 그리고 이제 단체 사진까지 찍고 정말로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이런 그 공개 방송을 다니다 보니까 아 나도 공개 방송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데 뭐 공개 방송 혼자 하나요? 네, 그렇게 이제 큰일녀 공개 방송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수란님, 만추님하고 얘기를 나누시거나, 뭐, 사인을 받으시거나, 사진을 찍으시거나 하는 분들이 계셨고, 이제 혼자님하고 진송님하고도 이제 얘기를 나누시는 분들이 이제 꽤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란님, 만추님이랑 사진 찍고, 막, 사인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수란님한테 큰일녀 합창단 꼭 만드시라고, 네, 제가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큰일녀 합창단이 됐든 큰일녀 밴드가 됐든 뭐든지 만드시면 어떻게든지 제가 네, 같이 한번 삐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라님 우리 뭐든지 꼭 같이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가방 챙길 때였나? 어떤 분이 갑자기 저한테 저도 한중단이에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갑잖아. 그래서 제가 큰일녀 쪽에는 사실 진짜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 전에 제가 한줌 단톡방에서 큰일녀 공방 가시는 분 계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저 가요 하고 대답을 해주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사인 받고 이제 사진 찍고 얘기 나누고 다 한 다음에 이제는 이제 관계자분들이 공연장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같이 이제 공연장을 벗어났는데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에 이제 팟캐스트 뭐뭐 들으시냐, 뭐 어떤 취향이시냐 이런저런 얘기를 막 나눴고 그리고 이제 같이 타는 구간이 한 3개? 2개? 이렇게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짧은 동안에 엄청 되게 소소한 얘기를 많이 나눴고 마지막에 이제 내리시기 직전에 되게 급하게 그분이 저한테 보라색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그렇다 좋아한다 가방 안에 더 많은 보라색이 있다 막 했는데 그분께서 저도 보라색 좋아한다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내리셨어요. 이게 마지막까지 내려야 되는데 보라색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둘 다. 그리고 이제 그분도 이번 주 그 8월 5일 구미 책방 책봄에서 열리는 광민지 작가님 그 비욘세님 북 없는 그 북토크에 참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차피 엄마 집에 들러가지고 놔두고 온 책이랑 책장을 좀 챙겨와야 되는데 가는 김에 그날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겸사겸사 저도 갑니다. 책봄, 북토크, 네. 제가 그때 코로나 걸렸을 때 얘기하면서, 왜 구미 책봄에서 혼세님이 북토크를 하셨을 때,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 갔다고 그렇게 신세한탄을 했는데, 이번에 진짜로 드디어 갑니다. 혼세님도 좋지만 책봄 사장님도 되게 뵙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귀여운 강아지 친구가 있다고 해서, 네, 여러모로 너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큰일녀 공방이 끝나고 저의 집으로 귀가를 하지 않고 친언니가 삼계탕을 준비해놓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언니 집으로 갔고 큰일녀 공방에서 제가 서머스비를 하나 마셔가지고 약간 시동이 걸렸는지 맥주가 하나 조금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캔으로 2개를 사고 그리고 숙취 해소를 위한 헛개차도 하나 사고 그렇게 이제 언니 집에 가서 이제 언니가 준비해 놓은 삼계탕이랑 소고기를 실컷 먹고 그리고 또 남은 거는 알뜰하게 싸와가지고 아침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가방 정리를 막 하는데 아니 근데 정말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책이랑은 크게 이렇게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거든요. 학교 때 막 독후감 쓰라고 해도 막 겨우겨우 읽고 막 이랬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물론 비욘세님의 영향이 가장 큰데 이제 작가님들을 덕질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삐약삐약 출판사를 비롯해서 뭐 다드래기 작가님이라던가 제가 원래 좋아했던 그 만화 작가님들은 정말 항시 그런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만화책도 되게 많이 사고 했는데 뭔가 비욘세님을 알게 된 거를 기점으로 뭔가 에세이나 소설 이런 쪽으로 줄글을 쓰시는 작가님들을 좀 알게 되다 보니까 최근 한 2, 3년 사이에 크고 두꺼운 책들이 많이 늘어버린 거예요. 물론 제가 돈을 주고 사는 책도 많기는 한데 뭔가 말 잘하는 작가님들을 좋아하니까 책이 생겨요. 네, 이벤트로 받은 것도 있고 그 작가님들을 좋아하니까 제가 사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가방 정리를 하는데 큰일녀 공방 선물에도
책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랜덤이었던 것 같은 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만추님 책 하나, 수라님 책 하나 이런 식으로 되게 알뜰하게 딱 들어가 있는 그 구성도 있었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 만추님 책 한 권 그리고 아마 노트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노트 한 권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제가 집에 노트가 진짜 많아요. 넘쳐나요. 그래가지고 혹시 나중에 그냥 노트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그냥 죄송한데 나눔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사실 이렇게 책이 자꾸 늘다 보면 있는 책이 또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선물을 주거나 뭐 이럴 때도 있는데 어쨌든 근데 제가 또 지금 원룸에 책이 한 권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어제는 큰일녀에서 주신 그 선물 안에 박초롱 작가님의 그 야망 있는 여자들의 사교 클럽 이게 들어있었고 오늘은 제가 양희은 선생님 책 사인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저의 원룸에는 무려 2권의 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아주 뭔가 되게 감격적인데요. 토요일인 오늘은 양희은 선생님의 에세이 그럴 수 있어 사인회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제가 양희은 선생님 인스타를 항시 또 팔로우를 하고 있어가지고 광화문 교보문고에 사인회가 있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이 거의 마지막 홍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광화문에 이렇게 갔는데 서울에 와도 사실 제가 홍대 쪽이나 뭐 그런 공연장 쪽만 다녔지 광화문에 내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광화문 교보문고도 굉장히 뭔가 되게 상징적인 곳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또 신기한 마음으로 번호표를 받고 이렇게 줄을 서 있었는데 확실히 그 앞쪽에 줄을 서신 분들은 진짜로 찐팬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입이 떡 벌어지는 게 저는 책 한 권 달랑 이렇게 사들고 왔는데 LP며 CD며 책도 막 몇 권씩 사가지고 막 어머님이랑 같이 오신 따님분도 계셨고 이제 선생님이 알아보는 팬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웃겼던 게 어떤 분이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이제 핸드폰을 꺼냈는데 이게 카메라가 빨리 안 켜졌나? 그래가지고 이게 막 버벅거리고 있었는데 줄을 서 계시던 팬분들이 다 같이 정말 입을 모아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뭔가 책 제목이 그럴 수 있어 인 게 너무 자연스러운 사인회였어요. 저는 맨날 사인회 가면 사인 한 개 말 시키지 말고 빨리 지나가세요. 이런 데만 다니다가 양희은 선생님의 그 사인회를 가니까 너무 푸근하고 좋더라고요. 정말 양희은 선생님의 팬분들답게 서로 이해도 막 해주시고 앞에서 누가 뭐 시간을 오래 쓰든 뭐 저는 사실 너무 짧게 지나가는 팬사인회에 적응이 되어 있어서 저 정도면 뒷사람들이 좀 싫어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래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뭐 사진도 오래 찍고 이렇게 하는데도 정말 양희은 선생님의 팬분들은 다 이해해 주셨어요. 정말 너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말이 많다면 좀 많은 사람인데 선생님 앞에 가가지고 진짜 저도 한 5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앞에 딱 가니까 그 포스가 너무 엄청나셔가지고 평소처럼 말을 막 되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멋지셨고 저는 좀 약간 진심으로 좋아하는 분한테 사인을 받을 때는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무릎을 탁 꿇고 봤는데 그런 제가 무릎을 꿇어야지라는 생각을 할 틈도 없이 이미 저는 뭐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이름을 이렇게 써주시면서 이름 예쁘다라고 하셔가지고 저 개명했어요 이랬더니 그래도 이제 자기 거 아니냐 이러면서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 저는 또 이렇게 나름대로 말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이제 자색 고구마 칩하고 참 고구마 스틱을 이렇게 준비를 해갔는데 선생님 혹시 과자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좋아하지?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이거 하나씩 꺼내면서 이거는 자색 고구마 칩이고요. 이거는 참 고구마 스틱인데요. 이거 은희 언니 방송에 나왔던 거거든요. 이거 드세요.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대박 났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팬들 사진을 찍는 거를 도와주시던 스태프님 계셨는데 그분한테 저는 영상으로 부탁드릴게요 해가지고 분명히 제가 그 순간을 다 잊어먹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찍어놓은 거를 이제 봤는데 양희은쌤이 너무 좋아하시는 표정이 그대로 다 찍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찍힌 시간을 보니까 정말 한 40초 남짓
정말 안 찍힌 시간하고 합쳐도 이제 한 1분 남짓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너무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아, 진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출판사도 되게 감사하고 이런 팬사인회를 직접 와서 해주고 계시는 양희은 쌤한테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와가지고 이제 바로 잠깐 읽었는데 그 추천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코미디언 박미선 언니의 추천사가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좀 울었어요 라고 써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딱 그렇더라고요. 정말 첫 장을 딱 펴자마자 우리는 몇 번이나 더 만날 수 있을까? 라고 써있는 그 문장부터가 너무 울컥한 거예요. 진짜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을 때 많이 만납시다. 그렇게 이제 사인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사전에 미리 저희가 만나기로 한 비욘세 한줌단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차를 마시러 갔는데 저는 진짜 생다 초면이었어요. 정말 다 처음 뵙는 분들이었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다들 유쾌하고 즐거웠습니다. 근데 하필 제 양쪽에 되게 차분하신 분들이 앉아가지고 제가 막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귀에서 피가 나시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얘기하지 않고 앞만 보고 얘기를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그 순간이 저는 즐거웠는데, 네, 제 양쪽에 앉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서, 이제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네. 근데 제가 그 비보에 나왔던 참고구마 스틱을 5mm짜리를 2.5kg, 7mm짜리를 2.5kg 사가지고 도합 5kg가 되는 바람에 이제 한주님들하고 노나 먹으려고 제가 지퍼백에다가 이렇게 소분을 해서 가져갔거든요. 근데 말이 소분이지 거의 1kg씩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들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셨고 제일 맛있게 드신 분들은 되게 아쉬워하시길래 제가 이제 그럼 이거 가지고 가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나눔까지 조금 해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먼저 가셔야 되는 분들은 가시고 이제 남은 사람들끼리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조만간 그때 그 시절 인디밴드 특집을 한번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방송에서 인디밴드 얘기를 간헐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로 밴드 공연을 많이 다녔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같이 나눌 만한 게스트가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극적으로 한줌단 모임에서 제가 아디오스 오디오를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도 아디오스 오디오를 좋아하는데 라고 하는 분을 무려 2분이나 만났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저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밴드 공연을 되게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같은 공간에 한 번은 있었을 거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다녔던 공연 리스트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정말 추억의 이름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보통 제가 저 인디밴드를 좋아해서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한테 나도 인디밴드 좋아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많았는데 대화가 몇 마디 이상 순조롭게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인디밴드 좋아한다고 얘기하면서 막 10cm 이야기하고 이러면 인디밴드도 결이 다른데? 이렇게 막 생각을 했었는데 그 보여주신 리스트에 물론 되게 유명한 팀들도 많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되게 유난히 눈에 띈 게 막 블러디 쿠키, 버미트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팀들은 제가 한참 공연을 다녔을 때 가장 많이 봤던 팀들이라 가지고 막 너무 신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또 싸이월드 사진첩을 막 열어가지고 막 2004년, 2005년 막 그때의 구질구질한 그 화질의 밴드 사진들을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간만에 또 엄청 신나했습니다. 여튼 그분이 인디밴드도 인디밴드지만 그분 댁에 가면 굉장히 귀여운 강아지가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고 막 항상 제가 털이 너무 윤기가 나요 막 이러면서 항상 좋아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시절 밴드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분이 발견이 된 것 같아가지고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토요일 하루가 너무 또 즐거웠어가지고 진짜 막 룰루랄라 신나게 이제 집에 오다 보니까 두드림 공인중개사무소가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소장님이 저한테 맨날 와도 된다 하셨으니까 일단 또 문 열고 들어갔죠.
근데 또 너무 웃긴 게 저는 제 가방에 주소장님 몫으로 남겨놓은 고구마 스틱을 드리려고 문을 열고 착 들어간 건데 들어가자마자 주소장님이 아, 잘 오셨어요 이러면서 감자 한 봉다리를 주시는 거예요. 저 그래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감자 너무 감사하다 하고 받고 그렇다면 저도 이러면서 고구마 스틱을 탁 꺼내가지고 저 이거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전에 왔을 때는 손님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랬더니 아 맞아요 이러면서 서로 이제 주고받고가 됐는데 너무 웃긴 거야. 감자를 받았는데 고구마를 드렸어. 웬 구황작물 대파티인가. 원래는 진짜로 제가 양희은쌤 사인회를 가기 전에 혹시 계시면 먼저 드리고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손님하고 같이 계셨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들어가고 그냥 지나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또 말을 많이 했는지 목이 아파가지고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났는데요. 그래도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얼음물로 이제 부어있는 목구멍부터 좀 진정을 시키고 씻고 그리고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또 하다 보니까 약간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런 감정이 살아있을 때 녹음을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샤워를 깨끗하게 하고 나왔는데 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또 감자를 구워 먹을 거고요. 감자가 구워지는 동안 네, 빨래나 걷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 협업 제안, 방송 후기, 질문 등 하고 싶은 말들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팟캐스터 히미스타, 트위터는 히미스타 계정이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고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